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요거 요즘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돈이 부동산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전월세 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그 돈들이 당연히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주식으로 벌어서 전세금 주게 생긴 거지. 주식은 없으면 잠 못 자잖아요. 밥 못 먹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집은 없으면 밥 못 먹고 잠 못 자잖아요. 주식이 큰 돈이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집은 먼저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본들이 이미 동탄 같은 경우에도 22억 뚫었고 판교, 분당, 수원 쪽 뭐 이런 쪽 다 이렇게 가격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도 또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데 아직 저는 비싸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 남부 중에서는 판교, 분당, 동탄 이 세 개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삼성 여기 뚫리기만 하면 동탄은 지금 가격이 웃긴 금액이 될 거예요. 30억 열려있다고 못 봤던 메리트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30억 열려있다고 좀 봐요. 아, 네. 집값이 떨어지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제까지 돈이 좀 있으신 분 중에서 하락, 부정 이런 쪽 단어와 친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 말고는 네. 다른 지역은 전부 이제 민주당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오세훈 시장님이 대선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바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으로도 아파트 값이 번질 것이다. 전월세 값이 오르기 때문에 1번 궁금하고요. 이런 시장의 흐름이 부동산에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 모아타운과 신속통합을 지방에도 늘려가지고 이제는 뭐 대선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최근의 움직임, 정비사업지를 좀 봐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제일 잘 알고 다른 후보가 따라오지 못하는 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 맞아, 그런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웬만한 전문가보다 많이 하고 계세요. 행정 경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움직임, 그 안 되던 여의도가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한양, 대교 지금 이주 중입니다. 여의도들 행정 처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빨라질 거고 성수도 그럴 거고 오세훈 시장이 있는 이 지금 5선 안에 한남, 성수 그리고 여의도 여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그동안 그렇게 안 됐던 곳들이 이제 가기 시작할 거고 목동까지 여기가 관심 지역이에요. 재건축은 얘네들이 행정 처리가 되게 빨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고 걔네들에서 이제 물량이 뽑아지고 그 치적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후보 대선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 이번에 뭐 약간 이제 절연했던 부분들의 뭐 저기 베네핏을 봤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질문을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지방으로 번져 가나요? 지방은 지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방도 여러분들 공급량 보시면요. 이제 대규모로 공급을 했던 뭐 대구나 뭐 경상도 지역 그리고 지금은 대전이 가장 공급량이 많은데 그 외의 지역들 보면 이제 공급이 다 말랐어요. 그리고 허가도 지금 안 내주고 있고. 아니 단가가 안 나온대요. 새로 짓는 집과 지금 집의 어떤 게 차이가 안 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공급 감소로 가는 것도 있고 게다가 이제 똑같이 신축 부족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 월세가 올라가는 건 지금 지방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대전이나 대구 빼고는 다시 턴어라운드를 이미 시작했고 좀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는 국면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군요. 그럼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살 돈이면은 서울 재개발 사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전문가님들 모셔놓고 얘기하면 지방에 아파트 살 거면 서울에 재개발 사라 이 얘기를 결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한 뭐 3억 정도면 충분히 좋은 입지 살 수 있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제 아시겠지만 공사비도 오르고 땅값도 올라서 빌라값도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정비사업의 빌라값이 더 크고 빠르게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라서 같은 빌라 안에서도 정비사업에 어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맞아요. 기존에는 찾는 분들 다 50대 60대인데 지금 30대들이 재개발을 기웃거린다는 것 자체는 지금도 늦으시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이제. 이제 그럼 좀 화제를 돌려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요거 요즘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주식 좀 하셨어요? 저는 애석하게도 그 딸 이름으로 가져 있는 것들은 돈이 많이 든는데 저는 사실
채권이나 약간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채권도 하시는구나. 이게 경제나 부동산 마찬가지지만 너무 이렇게 과도한 예측은 하면 안 된다. 아, 맞아. 한 발 앞서갔다가 큰 낭패 보더라고요. 네, 저도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네. 앞서갔다고. 그래요? 너가 말한 방향으로 가긴 하겠지만 너무 앞서 있다. 그럼 속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앞서가면. 그래서 뭐 잃진 않았지만 네. 그냥 그 배당 금액으로만 그냥 좀 번 정도? 네, 이 정도네요. 이게 삼성하고 이제 하이닉스 이쪽에서 직원분들이 아주 성과급 잔치가 벌어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네. 이런 돈 받아서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왜 부동산 쪽으로 돈이 오른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큰 경험이 그렇게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이렇게 한 거고 사실 이것도 도박판에 가깝고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빼고는 크게 다 오르지가 않았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포심은 다 있어요. 해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불패인 것 뻔히 알고 다 있고 그리고 집은 필수잖아요. 주식은 없으면 잠 못 자잖아요. 밥 못 먹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집은 없으면 밥 못 먹고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맹목적인 그 내 집 마련 소유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없으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네. 이게 주식이 큰 돈이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집은 먼저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본들이 이미 동탄 같은 경우에도 22억 뚫었고 판교, 분당, 수원 쪽 뭐 이런 쪽 다 이렇게 가격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셔틀이 다니는 그 노선에 회사 셔틀. 셔틀이 다니는 노선에 아파트들이 오른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 다 용인이나 뭐 동탄이나 이쪽에 있으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쪽으로 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구나. 거기서도 또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데 아직 저는 비싸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 남부 중에서는 판교, 분당, 동탄 이 세 개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왜냐하면 생활 권역이 잘 짜여 있어요. 되게 잘 짜여 있고 교통이 결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동탄은 SRT랑 뭐 GTX 그리고 뭐 판교, 분당은 신분당선 이렇게 알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다 매우 뛰어나요. 그래서 삼성역이 뚫리기만 하면 동탄은 지금 가격이 웃긴 금액이 될 거예요. 그래요? 네. 동탄 또 확실히 또 30억 열려 있다고 못 봤던 메리츠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30억 열려 있다고 좀 봐요. 그렇군요. 이 보이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희도 그런 돈을 가질 때까지 열심히 한번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댓글, 좋아요 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직원분 중에서도요. 한 뭐 1년 반 정도 이렇게 열심히 저희랑 이렇게 공부하시고 일하셔가지고 한 1억을 모으셨대요. 모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요즘 최근 3개월 동안에 주식을 손대셨는데 요게 3억이 되셨답니다. 와, 잘하시네요. 네, 근데 약간 뭐 레버리지를 했다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3억이 됐는데 이제 4억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러자마자 생각하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3억으로 서울에 재개발 빌라를 하나 해놓고 다시 1억으로 돌리면 돌렸지 그걸 다시 이제 막 넣어가지고 저 위험하게 2배, 3배, 4배 장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잘 됐네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로 흥한 자는 레버리지로 망합니다. 그래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식이든 성과급이든 돈을 번 사람들은 주식으로 막 몰빵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결국은 또 부동산으로 돌아오는 게 정설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런 시국에 그래서 그 은행에 이제 돈을 빌리러 한번 갔어요. 저희가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건축 사업이나 이런 거 하니까 갔더니 은행에 돈이 씨가 말랐대요. 옛날엔 또 하도 이제 집 담보대출도 안 나가니까 돈이 남아도고 있던 상황에 은행도 장사를 해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R&D 투자도 안 하고 또 뭐 설비 투자도 안 하니까 없었는데 요즘 돈이 없대요. 왠지 아세요? 왜요? 주식 투자하느라고 돈을 다 빚두로 한대요. 전부 다. 그래서 다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면 부동산으로 이동해 가는 거는 필수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위험감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맹목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듯이 이익금은 덜어놓고 다시 원금을 돌리신다던가 하는 방식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환율 자체가 1,540원 갔다는 거는 다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라에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산가가 또 평가 절하 당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3%로 올라간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그 경제 주기 사이클상 이 하반기에는 돈이 그럼 결국은 다시 부동산으로 쏠릴 것 같으신가요? 그렇죠. 지금 돈이 부동산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전월세 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그 돈들이 당연히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주식으로 벌어서 전세금 주게 생긴 거지. 아, 심지어는 월세도 막 두세 배 올랐다면서요. 지금 백화점이 호황입니다. 왜요? 주식 벌어가지고 루비통 샤넬 사러 가는 거예요. 아, 100만 원, 1000만 원 버는데 그냥 혈안이 됐군요. 막 집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사서 바로 벌어서 바로 쓰는데 요즘 대출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 경제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봐야 될까요? 어차피 루비통 샤넬은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해외로 그러네. 자금 유출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거 말고 딴 것도 사니까.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게 어떤 분은 똑같은 현상을 되게 좋게 보고 어떤 분은 되게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인만 소장님 모셔가지고 이광수 대표님하고 둘이서 같이 이제 붙었는데 본인은 그렇대요. 이쪽 의견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바보 멍청이다 뭐 아닌 소리를 한다라고 하고 이쪽 사람은 또 이렇게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그 놀부님은 어떠세요? 좀 이렇게 저는 이제까지 돈이 좀 있으신 분 중에서 하락, 부정 이런 쪽 단어와 친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상승 쪽과.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 중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귀한 거잖아요. 희소한 거. 그렇죠? 자, 서울에 집이 이렇게 많지만 무주택자 비율이 50%가 넘고, 그렇죠? 그리고 전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이 희소하다는 거예요. 서울의 집 자체도. 지방에 있는 분도 서울에 어떻게든 오고 싶어 하고. 이게 어떻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도 이제 그 배우는 입장에서 늘 불안하거든요. 걱정되고. 근데 또 세상이 망할까 걱정이 유독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놀부님처럼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놀부님 채널도 많이 봐야 되고 우리 채널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도 들어요. 안타까운 게 이제 공포 마케팅인데 사실 우리 근본이제로 해서 금이나 이런 매개체로 거래가 움직인다면 집값 빠질 수 있어요.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돈을 푸는 지금의 시대 그 화폐 그 유통 구조상 집값이 떨어지긴 너무 힘듭니다. 지금 금리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또 돈을 풀어요. 예전에 없던 방식들이 생겨나고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도 나오면서 그걸로 채권을 또 사주고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는데 돈은 또 풀려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금리 올라가면 돈이 이제 회수되는 돈이 귀해지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잡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금리는 명목상 올려놓고 뒤로 돈을 다 풀어요. 또 채권을 또 바잉해주면서. 안 그래도 그러니까 요즘은 뭐 아예 지금은 또 처음 듣는 용어도 들어서 스파이크 인플레이션이라고 완전 혈당 스파이크인가요? 엄청나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미국도 안 좋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서 경제가 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론적으로 서울시가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금 정책이 원래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좀 완화돼서 나올 거라는 의견도 있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럴수록 더 다잡는다고 더 세게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봤던 게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지 이거 끝났으니까 만다고 하더라도 단기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보유세, 종부세 이런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앞으로 그 세금 부분은? 일단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노른자 서울시장 이거를 뺏겼잖아요. 그리고 민심이 어떤지를 이제 확인을 한 거란 말이죠. 이대로 내두진 않겠다. 그렇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럼 좀 더
강하게 하고 돈까지 풀었는데도 지금 안 뽑아준 거니까 예, 또 고유가 지원 사실 그게 선고용입니다. 예, 선고용이죠. 직전에 풀었잖아요. 그죠? 직전에 전월세 대책이나 냈으면 좀 낫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지금 집값을 잡을 수 없으니까 계속 뭐 비거주하는 것도 그렇고 실거주하는 1주택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거주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주택 뭐 루마니아 뭐 이런 가면은 거기에 온상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사를 못 갑니다. 아 그래요? 이사를 못 가요. 그냥 평생 거기 살아야 돼? 가려면 그러니까 빠져줘야 되는 거지. 앞에서 빠져줘야 되는데 1주택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정책 구조로 짜여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살면 평생 사니까 뭐 주택 공급이 일단 없어요. 네, 누가 사줘야 되는데 다 1주택만 있는데 뭐 어떻게 사? 네, 그래서 또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임대나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순기능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고 아마 이번에 선거에서 지고 또 거기에 대한 쇄신을 하기 위해서 또 부자 때리기를 할 겁니다. 또 다주택자를 없는 그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죠. 예, 다주택자에 때리는 규제 또 나올 거예요. 또 다주택자 탓하면서 나올 거고 이제 비거주에 대한 것도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뭐 이런 것들 건들겠죠. 예, 그런 것들도 건들 걸로 보여지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그 옥죄는 것을 강하게 때리면서 서민들의 표를 환심을 사기 위한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들 규제들이 추가로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또 대출 완화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도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네. 더 이상 뭐 그게 또 어떤 영향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완화는 이제 안 나오고 규제가 더 나올 거다. 더 나올 것이다.